1980년대 서울.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 시절.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시대의 어느 평범한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을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죠. 과연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영원할 것 같던 가족의 사랑도 때로는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1985년 봄,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 더 먹어라. 너무 말랐어. 사업한다고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더라. 어머니, 많이 먹었어요. 이제 그만. 저도 나이가 있는데. 어머님, 좀 드세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어떠세요? 아이고, 미영아. 너희들만 잘 먹으면 되지 뭘. 어머니는 이제 많이 안 먹어도 돼. 할머니, 저랑 내일 놀이터 갈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랑 할머니가 놀이터 가서 재미있게 놀자. 그때만 해도 이들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인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민수는 작은 사업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젊은 순자 30대, 남편 장례식 후. 민수야,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이제 어머니가 너를 잘 키울게. 어린 민수 8세.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젊은 순자 눈물을 감추며. 아빠는 이제 못 와. 하지만 어머니가 있잖니. 남편을 잃은 후 순자 씨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아들을 키웠죠. 싱싱한 나물이에요. 산에서 직접 캐온 도라지. 아줌마, 좀 깎아줘요. 아이고, 이미 싸게 드리는 건데. 그래도 단골이시니 조금 더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공부하고 있는 어린 민수에게.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꼭 대학 보낼게. 네, 어머니. 제가 커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큰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우리 민수 착하기도 하지. 어머니, 제가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에. 정말이니? 정말로? 네. 어머니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민수가 이제 정말 사람이 됐구나. 그 꿈이 실현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곧 미영이라는 여자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우리 가족이 됐구나. 잘 부탁한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민수 잘 돌봐드릴게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고맙다, 민수야. 어머니 소원이 다 이루어졌네.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드실 거 다 준비됐어요. 미영아,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가 도와줄 일은 없니? 괜찮아요, 어머님. 이 정도야 뭐.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미영아, 민수 몸 잘 챙겨줘. 이듬해 손녀 영희가 태어나면서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이쁘기도 하지. 우리 영희.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든든해요. 당연한 일이지 뭘. 어머니가 이런 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가족인데 뭘. 영희만 잘 자라주면 돼. 그 시절 순자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자신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생활이 나아지면서 생활 패턴도 달라졌죠.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피곤해 죽겠는데. 어머님이 또 우리 일에 간섭하세요. 영희 교육 방침부터 집안 살림까지 모든 걸.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영희 유치원 보내는 것도 너무 어리다고 반대하시고, 제가 파트타임 일 나가는 것도 아이 돌보는 게 우선이라고 하시고, 그건 어머니 나름대로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잖아. 저도 제 생각이 있다고요.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잖아요. 저도 사회생활 하고 싶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뭔가 잘못했니? 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말해봐. 어머니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이 엄마가 아이 두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옳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꿈이 있고 제 인생이 있어요. 꿈? 인생?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놓고 무슨 꿈, 무슨 인생이야. 어머니, 미영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가 너를 키울 때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머님이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어제 우리가 한 말, 어머니가 너무 했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영희는 내 손녀인데 할머니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육아 방식도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87년 민수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크게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부동산 붐이 일면서 큰 수익을 올렸죠. 네, 김 사장님. 그 강남 땅 매입 건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사업이 커지다니. 아직 시작일 뿐이야.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가 기회니까 최대한 밀어붙여야 해. 그런데 사장님, 어머님도 많이 기뻐하시겠어요. 아, 그렇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이번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이제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겠어. 정말요? 드디어. 이사? 여기 살기 좋은데 왜 이사를? 어머니, 이제 좀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죠. 영희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민수야, 어머니는 여기가 편해. 이웃들도 다 아는 사이고 시장도 가깝고. 어머님, 강남 아파트는 정말 좋아요. 시설도 좋고 교육 환경도 최고예요. 그래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 텐데.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자는데 왜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도 좋은 집에서 사시는 게 좋잖아요. 성공과 함께 민수의 말투도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같이 어머니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묻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따르길 바라게 된 것입니다. 40년을 살던 집인데 이렇게 떠나게 되네. 순자야, 아들이 성공해서 좋은 데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뭔 소리야? 강남 아파트 간다는데 부러워 죽겠어. 그런가?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강남의 새 아파트. 80년대 중산층의 로망이었던 그 공간에서
가족들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좋네요. 이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치? 이 정도는 돼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와, 우리 집 정말 커졌어요.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네. 화장실도 어디 있는지. 어머님 어떠세요? 좋으시죠? 응, 좋긴 한데 좀 복잡하구나. 어머니,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은 순자 씨에게 여러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누르는 거지? 12층이라고 했는데 12 누르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새로 이사 오신 거예요? 네. 아들이 이사 오라고 해서. 아들분이 잘 되셨나 보네요. 요즘 강남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예전 집에선 이웃들이 자주 놀러 왔는데 여긴 너무 조용해. 어머님, 저희 민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영희는? 영희는 학원 가야 해서.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중요한 약속이라서. 내일 시간 나면 같이 저녁 먹어요. 내일? 내일은 또 무슨 약속이 있을까? 예전 좁은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넓은 집에서는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왜 항상 늦어요? 아빠가 일이 바쁘셔서 그래. 예전엔 다 같이 저녁 먹었는데. 그러게. 예전엔 그랬지. 새로운 환경에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며느리와의 갈등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보, 정말 못 참겠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또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마다 다 간섭하세요. 영희 교육부터 시작해서 제 생활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뭔데? 영희 영어학원 보내는 것도 애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반대하시고, 제가 친구들하고 모임 나가는 것도 집 비우는 일이 많다고 하시고. 그 정도야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요리하는 방식, 청소하는 방식,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다 뭐라고 하세요. 미영아, 이 치마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요. 아무래도 아이 엄마가 좀 더 단정하게 입는 게. 저도 아직 젊잖아요. 너무 촌스럽게 입고 싶지 않아요. 촌스럽다고? 어머니가 촌스럽다는 거니? 아, 정말 복잡하네. 여보,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어머님을 좀 다른 곳에서 지내시게 할 수는 없을까요? 다른 곳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독립시키는 거죠. 따로 살 집을 구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로 살라고? 우리도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고 영희 교육에도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편하고 서로에게 좋은 것 아닐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시어머니와 따로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민수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함께 살아야 할 가족이 아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영희를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학원에 보내는 거야? 어머님,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해요.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경쟁이 뭐가 중요해? 아이가 피곤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세요. 간섭? 내가 손녀 걱정하는 게 간섭이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너무 모든 일에 끼어드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끼어든다고? 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스트레스예요. 미영아, 어머니는 그냥
어머님도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니,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도 이제 자유롭게 지내시면 어떨까요? 자유롭게? 그게 무슨 뜻이니? 따로 살아보시는 거예요. 따로 살라고? 나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여기서는 미영이랑 계속 부딪히시잖아요. 민수야, 어머니가 그렇게 짐이니? 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요. 50년을 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내보내겠다는 거니?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독립이에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민수야, 어머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부모도 버리는 거니? 버린다는 게 아니라고요. 집도 구해드리고 생활비도 드릴게요. 생활비? 내가 너한테 생활비를 받아가며 살라고?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알겠다. 알겠어. 어머니가 가면 되는구나. 민수는 직원을 통해 어머니를 위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조건으로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때? 교통도 괜찮고 6평 옥탑방인데 월세 30만 원입니다. 요즘 시세로는 저렴한 편이에요.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엔 적당하겠네. 여기로 하자.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 옥탑방에서 지내시기엔 괜찮아. 어머니도 적응하실 거야. 어머니 집 구했어. 정말요? 어디예요? 변두리 쪽인데 조용하고 괜찮은 곳이야. 어머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건가요? 내일 말씀드려야지. 저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 당신이 말해봐. 여자끼리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1987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어머님, 여기입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니? 3층 옥탑방까지 가파른 계단. 60세의 순자 씨에게는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가스레인지, 작은 냉장고, 연탄 보일러. 이게 정말 내 집이니? 월세 30만 원입니다. 매달 25일까지 관리사무소에 내시면 돼요. 월세라니. 내가 왜 아들한테 월세를. 어머님도 이제 독립하셔야죠. 저희도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않거든요. 미영아, 그래도 내가 민수 어머니인데.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수는 뭐라고 하니? 민수도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민수야, 우리 민수는 어디 갔니? 6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밖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혹독했죠. 5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새로운 환경에서 순자 씨의 하루는 길고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할 수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네.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마라. 내 청춘이 다 가거든. 정말 다 가버렸구나. 플래시백 몽타주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들. 마이너스 어린 민수를 업고 다니는 젊은 시절. 마이너스 민수의 대학 입학식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마이너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 마이너스 손녀 영희와 놀아주던 모습. 마이너스 가족이 함께했던 따뜻한 저녁 식사들. 모든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자식들이 모셔다 드린 거예요? 요즘 자식들 참 효자들이네요.
강남에서 이런 조용한 곳으로. 그렇죠. 운명이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계약도 성사되고. 아, 오늘도 늦었네.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저 사람. 뒷모습이. 설마. 어머니? 민수야? 내가 왜 여기? 어머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란다. 집이라니요? 어머니, 이 추운 겨울에 이런 곳에서. 민수야,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는 집에 가거라. 어머니, 제가 뭘 한 거죠? 괜찮다고 했잖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민수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플래시백 과거의 다짐들. 어린 민수. 어머니, 제가 커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성공해서 좋은 집에서 모시고 살겠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편하게 해드린다고? 좋은 집에서 모신다고? 이게 내가 한 일이야? 마이너스 새벽 4시에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마이너스 아픈 민수를 업고 병원 뛰어가는 어머니. 마이너스 민수 대학 등록금 위에 금반지 파는 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 처음 만났을 때 기뻐하던 어머니. 마이너스 손녀와 놀아주며 행복해하던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이 늦은 밤에 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무슨 소리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야,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잖니.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내일 당장 모셔올게요. 민수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다음 날 민수는 자신이 최근에 완공한 빌딩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내리세요. 민수야, 이게 어디냐? 제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곳입니다. 이런 큰 건물을 어머니를 위해? 1980년대 최신 건축 기법으로 지어진 이 빌딩. 유리벽과 크롬 장식, 파스텔톤 인테리어가 당시 최고의 모던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엘리베이터 타세요. 이런 좋은 곳에 정말 어머니가 있어도 되는 거니? 어머니 것보다 더 좋아야 해요. 빌딩 최고층, 어머니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거실, 주방. 민수야,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받으실 마땅한 대우예요. 어머니가 뭘 했다고 이런.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매일 안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못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며칠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님께 상처만 드렸네요. 아니야, 미영아. 어머니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 할머니, 이제 할머니 집이 정말 커졌어요. 그래, 우리 영희. 할머니가 이제 좋은 곳에서 살게 됐네. 어머니, 미영아. 앞으로는 정말 가족답게 살아요. 네,
저도 이제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로 모실게요. 우리 모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날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됐다, 민수야. 과거는 과거고. 어머님, 앞으로 영희 교육도 어머님과 상의해서 하겠어요. 미영아, 너도 내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 돼. 이제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있어서 좋아요. 진정한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가족이란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깨달았을 때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진심 어린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